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만들다 보니 할 말이 많아져서 영상이 좀 길어져 버렸네요.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따라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비트코인 관련 유튜버들이 있고 투자의 귀재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분들이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의 성공을 가져다 줄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성공을 담보해 주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주식 시장처럼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시장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전략, 산업 동향 등을 분석하여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줍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추세를 분석해 줌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고 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분석 결과를 리서치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료와 정보들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주식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고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애널리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재무상태, 경영 전략 처럼 세분을 하여서 분석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산업 동향은 어떤가요?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는 창시자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세일러나 맥스 카이저, 그리고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서 비트코인 결제를 빠르게 하는 스트라이커 그 창업자 잭 말러스 같은 그 유능한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등 이루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도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려대학교의 그 인호 교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홍익희 교수 같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방면에서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이고, 비트코인을 또 다른 방면으로 접근하는 특별한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태민 교수 겸 그 작가이신데, 이분은 그 비트코인을 지정학적 그리고 인문학적인 분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방면에서는 세계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거래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크립토 퀀트의 젊은 CEO인 주기영 대표, 그리고 비트코인을 탁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반면에 비트코인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외 관련 인물들을 열거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국내에만 보더라도 매스컴을 통해 유명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박상기의 난이라고 부르게 만든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또 비트코인처럼 나쁜 것은 어른들이 말려야 된다고 말해서 온 국민을 어린애 취급해버린 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그리고 TV에 출연해서 삽질을 엄청나게 하고 지금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한국은행의 모 국장님,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저하고 달라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이제 많이 떨어진 그 유시민 전 장관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들은 누구 말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일까? 이것이 이제 오늘 영상 제작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주장들은 일단 걸러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코인 묻어둬라, 100배 갈 코인들, 이런 제목을 가진 영상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은 멀리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단타로 또 코인 투자할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를 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영상들, 그거 큰 도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단타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의 비트코인 관련 자료, 영상이나 뉴스들을 볼 때 그때는 제작 동기나 이유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경제방송을 진행하는 유명 아나운서가 비트코인 창시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공영방송 앵커들도 인터뷰 중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주장들만 보더라도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도 그 미래를 예측하는 범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2025년까지 15만 불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2025년까지 150만 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판단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사라질 존재인가? 아니면은 존재할 것인가? 에 대한 자신들의 냉철한 사고, 이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느꼈던 모든 자료들을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가동을 시킵니다. 세상은 정의롭고 공평한가? 정부는 공의로웠는가? 우리가 매일 대하는 언론이나 매스컴들은 공정한가? 미국의 정치와 경제는 정의롭고 공정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은 정상적인가? 이런 온갖 자료들을 다 내 안에서 가동시켜 본 다음 지금까지 온 세계 정치, 경제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지. 문제는 내게 있고 세상은 공평했어. 라는 결론을 얻는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거품은 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물가가 계속 오르고 노동력은 점점 가치를 상실하고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고 돈을 모아도 돈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뭔가 이상한데, 그렇다고 내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뭔지도 알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려대 인호 교수나 홍익희 교수 이런 분들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투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과연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떤 것이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넓게 공부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사라질 문명의 발명품이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방향에 대한 큰 투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사라질 현상인가, 비트코인은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가 양자택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은 50%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투자의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해는 가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들,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또 예를 들어보면은 제 주변에도 이제 정년퇴직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냥 쉬지 못하고 뭔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어떤 창업을 결심하는 경우이고, 그렇게 결심을 한 다음 저에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보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50% 미만일 텐데 우리 이 나이에 다시 창업하면 성공 확률 50%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아이고 50%는 고사하고 10%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이렇게 확률이 낮아도 뭔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나는 이것이 뭔지 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은 일을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또 대답하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삶을 좀 잘못 계획했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좀 이야기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니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거나 자녀들에게 잘못 투자를 했거나 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정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면은 퇴직 후에는 그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작은 집과 뭐 투자할 자산 얼마는 모아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국가는 과연 정의롭고 공평했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만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퇴직자 중에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유 자금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창업에서 까먹어도 될 돈, 그것을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비트코인에 투자해 버릴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먹고 살 것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저축도 없고 직장을 다니는 젊은 우리 세대들, 젊은 분들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 흥분을 감추고 냉정히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시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면서 자녀도 키울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월급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매월 그 수익 중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투자로 별도로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현금을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개인 지갑으로 보내서 그 묻어둬야 됩니다. 묻어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들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12,560평일 겁니다. 맹지를 구입을 해서 그 60필지의 타운하우스로 부지를 개발해서 이제 완전히 분양을 끝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개발하기 위해서 그 매입한 땅이 매입 금액이 110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그 땅의 등기 필증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땅의 소유자들은 그 땅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서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과 그 네 분의 자녀들이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 땅을 취득할 당시 가격을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 초반에 그 땅을 취득했는데, 그 당시 취득가액이 얼마인 줄 알려드릴까요? 무려 270만 원이었습니다. 270만 원. 저는 그 땅을 11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5,000배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5,000배. 물론 그 땅을 사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 부인과 자녀들이 그 수익을, 그 지분을 갖고 그 매각 가액을 나누어 가지셨는데, 자녀들의 뭐 연세도 벌써 60대가 훨씬 넘었더라고요. 뭐 교수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약사도 계시고 전부 성공하신 분들이던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바로 그 자산 투자한 것을 묻어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땅은 맹지일 뿐 아니라 임야로서 용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잘 팔리지 않던 땅입니다. 팔리지 않아서 그냥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보유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것은 위에 부동산처럼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확률이 50%나 되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률도 상상하는 만큼 상상 이상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많은 투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전문가가 없고 그 누구도 권위자가 없습니다. 단지 누가 어떤 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한 한 가지 보도를 분석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월가 점령했나 점령당했나, 현물 ETF 출범의 비판 고조,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의 요점은 비트코인이 월가에 의해 삼켜졌다는 시각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생각나면서, 그레샴의 법칙도 모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월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뭐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비트코인 이제 나는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이걸 갖다가 그냥 나는 팔지 않고 내 개인 지갑에 그냥 보유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점점 더 아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씩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시장에 내어놓지 않으면은
몇 년 내에 지금까지 그 채굴된 비트코인이 1900만 개 정도 될 텐데 몇 년 안에 그 비트코인은 다 시장에서 사라져버리고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월가에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이 세력들은 어디서 이 비트코인을 다시 가져옵니까? 만들어낼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만들어내서 종이로 찍어내면은 뭐 되고 주식은 분할을 하든지 뭐 유상증자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새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지만은 비트코인은 전혀 다릅니다.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그냥 지갑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데서 그것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만 관심하는 사람들은 그 달러라는 그 악화가 비트코인이라는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을 강구한 것은 아닐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가치 나쁜 돈이 가치 높은 돈을 몰아낸다. 이것이 바로 그 법칙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꿈꾸는 자들에 의해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만삭스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